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생겨버린 여드름 흉터는 거의 대부분 다 깊이가 깊고 치료를 위해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장시간의 치료를 요합니다. 또 최고의 흉터 치료는 흉터가 아예 안 생기게 막는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개피부과 의원 3대 원장, 피부과 전문의 김신환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드름 흉터가 어떻게 생기는지, 어떤 모양으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을 써야 여드름 흉터를 개선시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드름 흉터는 여드름이 굉장히 심하거나 아니면 여드름이 낫는 과정에서 피부에 큰 손상이 가해졌을 때 생기게 됩니다. 여드름 흉터가 한번 생기게 되면은 그 여드름 흉터는 영원히 남게 됩니다. 이 여드름 흉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일반적인 흉터들하고는 발생 원인 그리고 발생 과정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99%의 흉터는 보통 상처를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어디 베이거나 긁히거나 아니면 화상을 입거나 이러면서 생기게 되는데, 즉 피부에 일정 깊이 이상의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복구를 한다고 해도 원래 상태로 100% 복구가 되지 않고 그 자국이 남게 되는데, 이게 바로 흉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흉터는 상처를 통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상처는 상식적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표피로부터 진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드름 흉터는 속에서 겉으로 발생하는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보통 흉터랑 다르게. 피부를 단면으로 봤을 때 이 수직으로 떨린 터널, 이 모공을 따라서 깊숙하게 생기는 상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는 발생 방향도 반대이고 흉터도 우리 피부에 수직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드름 흉터는 기본적으로 깊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바깥으로 생기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있을 때 피부의 재생을 중요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 표피의 바로 밑에 그리고 진피의 가장 위층인 레티큘라 더미스 부분이 필연적으로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피부의 재생을 가장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 섬유아세포가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치게 되면은 100% 재생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드름 흉터는 속살, 그러니까 진피의 콜라겐이 모낭의 염증으로 인해서 찢어지면서 발생을 하게 되고, 이때 발생한 염증이 해소가 되면서 남긴 자국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파는 흉터 연고만 가지고는 아쉽게도 쉽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드름 흉터는 먼저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색깔의 이상입니다. 여드름이 빨갛게 익었다가 골마서 터지고 나서 남은 붉은 자국, 아니면은 기미처럼 칙칙한 검은색 자국, 이런 색조의 이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드름이 푹 파인 흉터, 그리고 세 번째는 여드름이 낫고 나서 딱딱하게 몽우리가 지면서 툭 튀어나온 흉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아쉽지만 이 세 가지 종류의 여드름 흉터가 자연적으로 회복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종류의 흉터 모두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한 치료,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우선 붉은 자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붉은 자국은 여드름 염증이 피부 속에서 피가 터진 다음에 이 피가 그대로 안에 고여버렸거나 아니면 피가 진피, 옆에 살로 문신처럼 흡수가 돼버리면서 생긴 겁니다. 이럴 때는 압출을 해서 속에 고인 피를 짜내주거나 아니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개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변 부위 속에 너무 염증이 심해서 빵 콜라겐이 찢어지면서 이게 재생되는 사이에 사이사이로 혈관이 자라들어 올라온 경우에서는 약물 치료 가지고서는 혈관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혈관용 레이저인 V빔 치료를 같이 시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V빔 치료 같은 경우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약 5에서 6회 정도 시행할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붉은 자국이 점점 사라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안에 상처가 콜라겐이 찢어지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피부 내에서 새로운 콜라겐이 만들어져야 새살이 올라오면서 흉터 치료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진피 치료에 대한 별도의 매니지먼트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검은 자국. 이거는 여드름 염증에 의해서 색소 침착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여드름 색소 침착의 경우에서는 염증이 치유한 이후에 피부 색소가 그 자리에 그대로 과다하게 남으면서 침착이 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염증이 심할 때 손대서 그냥 빵 터뜨려서 짜버리거나 아니면 염증을 너무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해서 놔두면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서는 일반적인 색소를 없애는 치료법을 이용해서 색소를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단 검은 색소는 기미 치료에 쓰이는 일반적인 토닝으로 없앨 수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드름 흉터는 좁고 깊은 형태로 생기기 때문에 기미보다 색소 병변이 훨씬 더 두껍고 깊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토닝 치료를 할 때에도 일반 기미 치료보다 조금 더 여러 번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레이저의 펄스 듀레이션이나 아니면 세기를 조금 더 조절을 해서 약간 더 세밀하게 치료를 해야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색소 침착 역시 진피 콜라겐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다른 흉터보다는 덜 필수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흉터 치료보다 가성비가 좀 좋은 편입니다. 자, 다음은 여드름 흉터 중에 두 번째, 멍울이가 만져지는 툭 튀어나온 흉터예요. 정식 명칭은 아크네 켈로이드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모든 병들의 질병 코드를 전부 다 부여를 했는데 이 아크네 켈로이드는 흉터 코드 중에서 별도의 흉터 코드가 따로 존재할 정도로 일반 흉터에서 분리되어 있는 좀 특수한 타입입니다. 일단 이 아크네 켈로이드는 켈로이드성 체질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해당 흉터는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찢어졌다가 다시 아무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과다하게 증식하면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콜라겐이 치밀하고 굉장히 두텁게 안에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흉터 치료를 위해서는 거꾸로 콜라겐을 녹여줘야 됩니다. 이때는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약물을 병변에 직접 주사하는 치료가 시행될 수가 있는데 이는 단단한 콜라겐 덩어리를 직접 속에서부터 녹여서 없애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콜라겐이 과증식하면서 덩달아 늘어난 혈관을 잡아주면서 이 콜라겐이 먹고 사는 밥줄인 혈관을 끊어버리는 혈관 레이저 치료가 병행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여드름 흉터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최대의 화두인 파인 흉터입니다. 정식 명칭은 위축성 반응인데요. 곰보 자국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자, 이거는 여드름을 과하게 힘을 줘서 짜거나 아니면 골문 여드름을 빵 터뜨려 버리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흉터는 일단 한 번 생기면 기본 20년, 30년, 40년은 가는 흉터입니다. 사실상 영구적인 흉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 위축성 반응은 문제가 그 자리에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살이 터져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료 방식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곰보 자국 치료는 굉장히 많은 방식들이 있고 이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자기 피부 상태에 맞춰서 하나씩 맞춤 치료로 조합을 해줘야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위축성 반응도 보이는 부분에 대한 치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치료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먼저 보이는 부분 치료는 스킨 리서페이싱이라고 해서 이 푹 푼 파인 자국을 전체적으로 평탄화해준다. 이것도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숄더링이라고 해서 움푹 파인 흉터를 깎아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치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게 먼저 흉터 필러예요. 흉터 필러는 함몰된 부분 밑에 히알루론산 필러를 채워 넣어줘서 새살이 자라난 것처럼 들어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사를 놓자마자 즉각적으로 흉터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경우에서는 이제 스킨 보톡스를 함께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피부에 주입된 필러는 영구적이진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분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시간 효과를 유지하기는 조금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는 콜라겐 재생 치료예요. 이는 함몰된 부분에 섬유 조직 재생을 유도함으로써 내 몸에서 스스로 내 살을 만들어서 채워 올리게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지만 시술 효과는 내 몸에서 내 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상 반영구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아셔야 할 게 있다면 해당 시술은 콜라겐을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는 잘 진행하지를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콜라겐을 직접 주입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위험한 시술로 분류가 되기 때문인데요. 외부에서 주입한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강력한 거부 반응이 나오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주사를 놓은 자리가 피부가 잘못되거나 다 썩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나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콜라겐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만들어낼 수 있게 생성해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문제, 콜라겐을 우리 몸에서 어떻게 만들게 해주느냐.
사실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섬유아세포, 이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세포가 우리 진피 안에 있는데 이 세포들이 우리 몸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들어내는 애들이에요. 이 세포를 얼마나 잘 어르고 달래서 콜라겐을 잘 만들어내게 하느냐가 현대에 있는 모든 항노화 시술의 키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섬유아세포가 콜라겐을 만들어내게 하는 방법은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콜라겐 부스터를 이용하는 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레이저는 진피 깊은 곳까지 침투된 레이저를 이용하게 돼요. 이런 레이저들 모두 직접 진피에 레이저 자극을 줘서 빨리 콜라겐 만들으라고 활동할 수 있게 자극을 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피부 속의 온도가 약 40도에서 60도가량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소 뜨거운 느낌의 통증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흉터 레이저는 기본적으로 좀 아프기로 유명한 겁니다. 콜라겐 부스터입니다. 크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스컬트라, 주베르, 그리고 울트라콜이 있죠. 이 방법들 모두 섬유아세포를 자극할 만한 특수 성분을 이제 주입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얘네들은 콜라겐 부스터지 필러가 아니거든요. 넣은 직후에는 바로 큰 효과가 없지만 약 2달에서 3달이 지남에 따라서 섬유아세포가 그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몸속에서 새로운 콜라겐을 자연스럽게 생성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필러가 아니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거나 신경을 누르는 등의 이런 치명적인 부작용도 없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생겨버린 여드름 흉터는 거의 대부분 다 깊이가 깊고 치료를 위해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장시간의 치료를 요합니다. 또 최고의 흉터 치료는 흉터가 아예 안 생기게 막는 것이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개피부과 의원의 3대 원장, 피부과 전문의 김신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